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피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2024년 개정 내용 변형 요약 및 문제풀이 이쪽 파트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개정 내용 이 내용들이 단골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될 만한 거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개정 내용 가지고 우리가 심하게는 한 30점 정도 출제가 될 것 같고, 많게는 10점까지도 이 안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은 학습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바뀌었다. 확실하게 지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초심자나 좀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학습되는 내용을 보고 이론서나 그 다음에 원전정복 이 교재 각 파트에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4년 변경 내용 그 부분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국고보조율 바뀐 거 이거네요. 배어하고 가수사조 이거 국고보조율 바뀐 거 이거 확실하게 공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2023년도 기준 정부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 자체는 2023년도 보험 상품 판매 당시에 이미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하고 관련되는 거는 2024년도에 이론서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 내용은 99.9% 이론서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고보조율 사갑의 단감 떫은감 지금 이 과수사종은 그 자기부담 비율로 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다가오잖아요. 그 보장 수준 92, 자기부담 10, 그 다음에 85가 15, 그 다음에 82, 20,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가수사종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 10%짜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35에서 지금 33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 10%짜리가 41, 그 다음에 85%, 보장 수준 85, 자기 부담 비율 15가 44%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특색까지도 우리가 뭐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낀 거 그냥 암기 팁이라고 그래봤자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도 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팁. 뭐 3땡, 38광땡, 그 다음에 50, 60, 60 이거는 그 우리 응시 연령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과와 배, 단감, 뜰번감 여기는 38강땡 이후에는 50, 60, 60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어 같은 경우는 41. 그러니까 한 톨에 쌀을 할 때 쌀하고 하나 하고 한 톨에 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뭐 암기 팁이 안 되겠습니까? 쌀 하나, 그 다음에 쌀쌀한 쌀, 여 이렇게 하면은 이 44도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어 같은 경우는 50, 55, 60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스에 1점짜리 문제로 해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그냥 한 5개 정도 구멍 뚫어 놓고 여기에 몇 퍼센트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 분명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외워놓고만 있으면은 5점 그냥 바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외워 외우지 않으면 바로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저 주는 문제도 못 받아 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해가지고 2023년 기준 정부 보조 보험료를 써라 이렇게 해 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 과정하고 답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부 보조 보험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벼, 한강 같은 경우는 이런 포션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논밭 작물들은 거의 50% 지원이죠. 50% 지원인데 지금 벼하고 같이 사죠. 뭐 여기는 단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 기준이 순보험료에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우리가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순보험료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지금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국고보조율 그 비율에 따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몇 퍼센트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는 보험료 자체는 이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그래서 영업보험료로 이루어진다는 거. 순보험료는 우리가 순보험료가 나오면은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 여 같은 경우는 41%, 44%, 50%, 55%,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비율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가 보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체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보험료 똑같은 조건에서 보장 수준 이렇다 여기서 뭐 말만 자기 부담 비율로 바꾸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바로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안 하고 한 5개 정도 구멍 뚫어 놓고 바로 열어 놓고 해가지고 그냥 금액 구해라.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반드시 연결해서 문제화 시켜가지고 외우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 벼 같은 경우 거의 뭐 문제 다 풀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감 같은 경우 순보험료 300에서 몇 퍼센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33%, 38%, 50, 60, 60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 보험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험료 전체 얼마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 안에 33 넣고 44 넣고 41 넣고 이제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주겠죠. 그냥 한 단계라도 더 거치게끔 출제자는 그걸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외워라. 그리고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가 지원한다. 그 다음에 그
정부 보조 보험료는 순보험료 근거해 가지고 이 국고 보조 비율 가지고 계산해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깔끔하게 그 학습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024년도 변경 내용 중에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생산비 보장 방식 그 품목들 중에서 재파종 보장, 재정식 보장이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게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그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재파종이나 재정식 포장 이런 것들 보면은 마늘하고 양배추가 주 축이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 그냥 단골 비슷하게 숙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품목이 4개 정도 재파종에서 늘었고 재정식에서도 4개 품목 정도 늘었으니까 아주 그냥 출제하기 뭐 넘버 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이 재파종하고 관련되는 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메밀 같은 경우 한번 그 저기 보장 개시를 한번 보시자고요. 원래 메밀 품목 그 보장 개시 자체가 파종 완료일 24시,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시 최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폐기일 24시잖아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이 단서를 같이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 완료일은 판매개 신년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종 한계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종 완료일 24시 알아놔야 되겠고, 하종 완료일 24시가 보험계약 시 경과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될 거고, 다만 이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 신년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재파종하고 재파종 보장하고 관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장 종료 자체는 재파종 완료일 24시이고 그 다음에 판매 개시년도 9월 25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파종 자체가 보장은 9월 25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보장 종료를 같이 암기를 해 둬야 되겠죠. 15, 25 이렇게. 그다음 지금 월동무 있잖아요. 월동무도 지금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가종 완료일을 언제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여기 10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쪽파 1형 가종 완료일 판매개 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파종 한계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 재파종 보장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쪽파 2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꼭 맞습니다. 10월 15일 초과할 수 없다. 10월 25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장 기간을 그 다음에 보장 종료일을 묻는 거, 보장 한계일을 최종 한계일을 묻는 거 문제로 출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재파종 보장이 2023년도부터 시작된 거, 품목 써라. 4개를 써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메밀, 월동무, 쪽파 1형, 쪽파 2형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무, 쪽, 쪽, 매무, 쪽,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방법을 만들어내서 써야 되겠죠.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거 4개 써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급 사유 써라, 지급 금액 계산식 써라.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 쓰라 그러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재해로 면적 비회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1회 지급한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외워놔야 됩니다. 지급 사유 한 번 더 볼게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재해로 면적 비회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1회 지급한다. 자, 그럼 지급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계산식을 써라 이러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비회율이다. 그 다음에 면적 비회율은 보험 가입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다. 이렇게 이것 하나로 문제 출제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재파종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식에도 이번에 4개 품목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브로콜리,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 자, 그러면은 월동배추, 가을배추, 추네요. 그죠? 그, 여기서 4개 품목 외워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쪽은 정식파니까, 아까 위에는 파종파였고, 이쪽은 정식파. 정식파는 브로콜리, 월동배추, 가을배추, 양상추다. 그렇게 하면서 보장 개시는 정식 완료일 24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될 거고, 다만, 다만 정식 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 그 다음, 지금 다른 월동배추하고 이런 애들 봅시다. 그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정식 한계일이 브로콜리는 9월 15일, 월동배추는 9월 25일, 그 다음에 가을배추 정식 한계일 9월 10일, 그 다음에 양상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식 완료일이, 정식 한계일이 8월 31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9월 25, 10월 5일, 9월 10일, 9월 20일, 8월 31일, 9월 10일. 지금 이렇게 열흘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9월 15일이 한계일인데, 보장 종료가 정식, 재정식 보장 종료가 10월 10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특별하니까, 그,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재파종하고 관련되게 이렇게 어느 게 나오더라도 재정식이 시험 문제 나오든 재파종이 나오든 그냥 골라서 시험 나오면 그냥 하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비 재정식 보험금 있잖아요. 생산비 재정식 보험금. 지금 얘네들도 품목 쓰라. 이렇게 품목 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사유를 쓰라. 그 다음에 지급 금액 계산식을 쓰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갔던 것들이 시험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바로 넣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 2에서 재파종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보험금 계산식을 쓰시오. 그 다음에 똑같은 형식으로 하종 한계일, 정식 한계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넣기, 보장 종료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1타 2피 상황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점수 획득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받장물 품목 중에서 경작 불능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의 15%까지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모두 써라. 이렇게 하고 2023년 약관 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예 지금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 경작 불능 보험금의 보험가입 금액의 35%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애들 포함해서 그냥 이것들은 바로 다 외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냉지 배추, 고냉지 무, 대파, 단호박, 시금치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다. 그러니까 경작 불능 보험금이 45%까지 보장을 받을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형식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면은 일거양득이 되겠죠. 어찌됐건 자기 부담 비율 10% 적용되는 품목 쓰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대파, 단호박, 시금치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0% 적용되는 것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 문제화 시켜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대파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 20%로 해가지고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앞에 용해 정의하면서 식물체 비율 했었잖아요.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 돼야지 경작불능이 가능하다는 거. 뭐 이거는 그야말로 상식이니까 이 내용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식물체 비율은 65% 이상이니까 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할 때 45%, 42%, 그 다음에 40%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자기부담 비율 10, 15, 20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경작불능 보험금이 10%일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의 45%, 그 다음에 15%일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의 32%,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20%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10%가 되겠죠. 지금 이래서 각각 지금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얘네들을 자체를 이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병작불능 보험금을 우리가 값을 써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탑 같은 경우도 자기부담 비율이 10%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탑도 경작불능보험금 0.45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양배추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있던 품목이어서 해로 지금 양배추는 10%가 없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10%가 없어서 42%가 지금 현재로는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경작 불능 보험금하고 자기 부담 비율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정식 보장 새로 추가된 내용들 얘들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재파종 보장 새로 추가된 애들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정부 보조 보험료 과는 인데 국고 보조율 이 내용들 가지고 아주 우리가 음악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 수치 가지고 우리가 국고 보조율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변경 내용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배운 거는 또 오늘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제는 옆에서 툭 치면 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합시다.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은 결국 애매하게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